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해외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나스닥은 마이너스 0.5%밖에 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변동성 선물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43%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현물 시장에서도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케이스 스터디로 삼을 만큼 파생시장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코스피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델타원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이 연속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진짜 쥐꼬리만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갭 상승 이후 또 외국인이 대량의 선물 매도를 퍼부으면서 지수를 눌러댔습니다. 지수 하락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눌려서 개장 후 20분 만에 392.80선까지 눌렸는데요. 선물 시장을 누른 주범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였습니다. 전일도 베이시스를 지그시 누르면서 시장을 하락시켜서 오늘도 현물 매도가 나오는 건가 싶었지만 다행히도 오늘은 시장 하락과 관계없이 꾸준한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관들이 현물 매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현선물 차익거래 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의 배당투자용 바스켓 현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4,760억 들어왔고 또 SK하이닉스는 1,300억 넘게 들어왔죠. 이렇게 배당 기산일에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락일 이후에 주식을 팔아서 배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사실 개인들은 하지 말아야 하거나 사실 해서 별 득이 없는 그런 매매인데, 기관들은 이런 매매를 해야 할 뿐더러 또 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파생시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상이 서두에서 이야기한 케이스 스터디, 즉 기관이 배당 투자와 관련된 파생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시장이 엄청 눌린 동안 저는 두려워할 것 없이 품매도를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베이시스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현물 매수가 시장을 받쳐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개인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액을 2천만원 이하로 유지하려고 판다거나, 아니면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평가액을 10억 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판다거나 이런 이유로 개인 매도가 무려 2조가 넘게 나오긴 했는데, 매도액이 2조가 나온 것 치고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시장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가 나올 것을 기관들이 작심하고 받기로 한 것이고, 오후장 들어서는 개인이 매도가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그 모든 매물을 소화하고 그 이상으로 당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길 이후 우리 시장은 초강세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오전부터 투신이 네이키드로 선물 매수를 계속 쌓고 있었어요. 보기 드물게 티왑으로, 그러니까 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 리니어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동시호가에만 무려 4,300계약을 매수 처리시키면서 약 2,500억을 시장가 매수해서 넘깁니다. 덕분에 오후 1시 이후로는 선물 베이시스가 많이 개선됐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가 오후 2시 이후로 현물 매수에 가속을 붙여서 무려 1조 5천억 원이 현물을 매수했는데, 현물 매수에 대한 숏 해지를 4천억 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최소 1조 1천억 원이 네이키드 현물 매수, 그러니까 배당을 노린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돼봤자 마이너스 3.8포인트, 그리고 안 좋을 때는 거의 5포인트, 마이너스 5포인트에 다다랐죠. 자, 그런데 오늘은 마감 때 거기서 무려 1포인트를 더 들어올린 마이너스 2.91포인트로 마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길 우리 시장은 전일 선물 베이시스 강세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매수 현물 미체결분이 개장 후 빠르게 2,50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배당락을 무려 1.38% 마이너스를 처음 맞든들 아주 빠른 속도로 배당락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락을 회복하고 나서는 개인들이 바로 추격해서 전일 떨어낸 현물을 재매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 미체결분을 시장가로 체결시키는 속도를 과연 개인들이 따라가 붙을까요? 어렵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로 배당락을 회복시키게 되면 기관들이 현물 네이키드 매수 1조 1천억 원은 그대로 평가 이익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시스 개선이 계속 유지되면 기존 프로그램 매도 누적분이 청산되면서 시장을 더욱 끌어올리게 됩니다. 비싸진 가격에 개인들이 현물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할 텐데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을 누르는 주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길 시장은 배당락 회복 후 횡보를 하거나 배당락 회복 후 더욱 상승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향후 시장을 강세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락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요. 보통 배당락을 당일에 모두 회복하는 경우에는 향후 시장을 강세장으로 본다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방금까지 설명한 그 기관의 네이키드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 초강세 마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오후 1시 이후로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 들어오고 또 선물도 투신권 중심으로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등 시장이 초강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콜 400에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붙었죠. 외국인들은 배당락 회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승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한 것이고, 특히 오후 2시 이후로 시장이 급등해 외곽의 감마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잔존일 대비 과도한 콜옵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콜 417부터는 외곽의 미결을 많이 늘렸어요. 반면 풋옵션은 오후의 상승을 델타로 쫓아간 쪽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미결 증가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배당락 보고 다시 미결을 쌓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1일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아니었고 그냥 결국 변동성만 뺀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조용했다가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달러 숏을 치던 쪽에서 숏을 거두면서 유로가 급락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흐름 없이 그냥 스탑로스 마치고는 별다른 흐름 없이 마감을 했어요. 채권시장 또한 달러의 갑작스러운 강세에 장기물 중심으로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으나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채 작은 구간이 진폭만 있었는데요. 이렇게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증시 급반등은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며칠 더 지날수록 증시 탄력이 둔화되거나 그동안 쉬었던 시장, 통화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 본격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 기대되지만 올해 남은 거래일 동안은 그냥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천연가스가 월물 교체를 앞두고 아시아 세션에서 크게 올랐으나 아쉽게도 미국 세션 본장 들어서는 조금 밀렸어요. 근데 어쨌든 천연가스 옵션은 손실 없이 본전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오르는 것이 이번 트레이딩 아이디어와 일치한 흐름이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물 매수가 아닌 콜옵션 매수로 진입한 것이 결국은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산 천연가스 롱 포지션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천연가스 하락에 대한 뉴스가 올해 겨울 기후가 생각보다 온화할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는데요. 이거는 희망회로죠. 가스라는 상품이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월물 천연가스의 최종 거래일이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든 달리는 것이 나오든 그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올물에 대한 진입은 내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리도 톤당 9,700달러에 대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름 또한 브렌트 79달러를 넘기느니 마느니 하면서 유럽 세션에서는 나름 강세를 보였지만 유로화의 조정으로 78.88달러 선까지 밀렸는데 마찬가지로 하락 조정이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횡보를 하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또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S&P 선물은 무려 4,800포인트를 코앞에 둔 채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장 개장 1시간 전부터 이 장기 채권이 살살 올라오고 달러 숏을 본 쪽에서 손절매를 하면서 지수가 일시적으로 눌려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본장 개장 후에 나스닥은 주요 기술주들이 눌림이 나오면서 매도가 제법 나왔습니다만 굴뚝주들이 강세로 S&P 지수는 본장 시작 후 30분 만에 또 상승을 해서
S&P 기준 4,798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이쯤 하면 웬만해서는 4,800포인트를 한번 돌파하는 것이 확률 높은 흐름이지만 그렇게 오르는 동안 거래량이 하나도 붙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실패하자 S&P 지수는 실망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다시 눌렸고 결국 시장은 이후로 변동성만 계속 죽이면서 하루 종일 올라오면 얻어맞는 그런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아직도 빠진 게 20.4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빠졌다고 한데도 2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죠. 변동성 지수가 17.54포인트이므로 잔존 기간을 감안해도 변동성 선물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면서 콜옵션이 고평가되어서 변동성 선물이 잘 안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오늘처럼 점진적 조정을 보이게 되면 콜옵션 가격이 빠지면서 지수 하락의 변동성도 같이 빠지는, 그러니까 빅스 선물 가격이 이른바 공포지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보여서 5일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터지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 선물 매도와 지수 선물 매도를 조합한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모두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돼요. 물론 올해 거래일을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런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종목 보면 이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빅테크 대비 이른바 잡주들이 괴리가 역대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익이 퀄리티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고 하는데 실제 경제에도 양극화가 있고 또 증시에도 양극화가 있고 국가별로도 양극화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밟힌 놈은 튀어오르는 것도 강하기 때문인데 내년도에 마지막 패대기를 치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반등 동안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내년 1월에 콜옵션 매수 같은 아주 저점 잡고 일주일 이상 홀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1월 이야기는 1월 이후에 해야겠지만 오늘 로빈후드 같은 게 마이너스 5.37% 하락하면서 다시 17.45달러까지 밀렸거든요. 이거 역사적 저점에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월에 한번 시장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투매는 매수의 찬스가 될 것이고요. 경제지표로는 주택가격 지표가 있었는데 전월보다 둔화된 것이 눈에 띄지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세션에서부터 이 비트코인 하락이 좀 시작됐죠. 사실상 종가 저가로 비트코인이 처박혔는데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6.76%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지난 5거래일 연속 강력한 숏 커버링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저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인 것이지 적극적인 매도는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기준 배당락이 5.82포인트 나와서 395.39포인트로 출발하게 되면 배당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어제 미국 시장의 조정이 S&P 기준으로는 약보합이나 다름없고 또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0.5% 이내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는 배당락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전일 해외 시장의 움직임은 딱히 반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일 유입된 네이키드 매수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초반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릴지 요게 오늘이 시장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빠르게 들어올릴 경우 배당락은 당일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인트 피규어인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어제는 3020포인트로 마감했지만 배당락을 반영하면 오늘 출발은 297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텐데 그렇게 배당락을 빠르게 회복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3000포인트에선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000포인트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거기 도달하고 나서 약간의 오버슈팅 나올 수 있지만 그 뒤로 개인이 추격 매수가 붙지 않는다 그러면 한동안 횡보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 전략은 여전히 풋옵션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375나 380 같은 경우에는 쭉정립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385선까지도 풋매도를 올려야 델타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콜옵션은 전일 막판에 시장을 워낙 빠르게 당기다 보니 콜 고평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콜 매수를 오늘 하는 것은 이익은 없거나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콜옵션 매수자들은 굳이 뭐 스프레드로 전환해서 상단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품매도 대응이 제일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대만 지수 선물 매도 어제 월요일날 손절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콜옵션은 어제 본절에 정리해서 포지션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은 뭐 코스피는 계속 거래 안 했고 해외에도 이제 거래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주 가볍게 1월을 맞이할 수 있겠죠? 계좌의 포지션이 완전히 비어서 이제 원화준 거금을 그 MMF에 돌려놨는데 이 MMF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네요. 자, 이제 이틀이면 올 한 해도 마감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